그동안 클래식 버전만 들어오던 GB350이 드디어 이번에 스탠다드랑 스포츠 모델도 정식 출시가 됩니다. 결국 이 GB350의 세 가지 풀 라인업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. 이 셋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모델을 한번 뽑아주세요. 그 중에서 저희가 당첨되신 분들께 GB350을 한 대 사드릴 수는 없고 그냥 마음만 드릴게요. 마음. 안녕하십니까. 언제나 빠르게 간다고 입만 열심히 털어대면서 선배운전, 할배운전주의자인 조기자 조영기입니다. 정작 타고 있는 혼다 바이크는 현재 한 대도 없지만 언제나 혼맨하면서 이 혼빠를 자처하는 제가 아주 좋아할 만한 소식이 있어요. 바로 혼다 GB350 라인업의 나머지 두 개 모델도 우리나라에 곧 정식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. 현재 혼다의 GB350 라인업은 스탠다드, 스포츠, 그리고 클래식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인증 문제 때문에 클래식 버전만 들어오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. 이번에 6월달 초에 환경부에서 이 스탠다드랑 스포츠 모델도 모두 인증을 통과하게 되면서 드디어 국내에서도 GB350은 이렇게 세 가지 버전 풀 라인업을 갖추게 됐어요.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다른지, 좀 어떤 디자인 포인트가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. GB350은 초기 개발 배경에 약간 사연이 있는 바이크입니다. 이 혼다야 두말할 필요 없는 전 세계 최고, 최대의 이륜차 브랜드지만 얘네가 또 각 시장에 따라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요.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나라를 보시면 이륜차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있잖아요. 그런데 인도라는 동네가 그래요. 이 로얄 엔필드가 자국 브랜드로서 이 안방마당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350cc급 전후로 하는 인도의 코타쿠 시장에서 이 혼다가 엔필드랑 맞불을 놓기 위해서 이 혼다 인도 법인이 최초의 기획을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이 CB350이라는 바이크였습니다. 그리고 인도에서 만들어진 이 차량의 부품들, 이 파츠를 가져다가 일본에서 조립을 해서 일본 생산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이름을 GB350으로 바꿔서 출시가 된 거죠. 근데 이 GB350이 반응이 일본 시장 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좋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. 그 다음에 이제 호주를 필두로 해서 해외 시장으로도 막 수출을 하게 되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 환경 규제를 따르다 보니까 이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터사이클만 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이 개떡같은 인증 절차 때문에 한국에서는 출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점쳐지던 상황이었죠.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결국 일이 잘 풀려서 이 GB350의 클래식 버전인 GB350C가 우선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. 그러다가 최근 한 6월달 초에 환경부 이륜차 인증 리스트를 보니까 이 GB350 노멀이랑 스포츠 버전도 인증을 통과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리나라 라이더들도 GB350의 모든 라인업을 취향에 맞춰서 탈 수 있게 그런 선택권이 넓어졌는데요. 특히 클래식과 다르게 이 노멀과 스포츠는 둘 다 텐덤석까지 일체형 레이아웃으로 디자인이 된 그런 시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멀리서 딱 보더라도 전체적인 프로포션에서도 꽤나 좀 다른 느낌을 줍니다, 얘네들이. 그런데 이 노멀과 스포츠 모델도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디테일에서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여기서도 꽤나 선호도가 좀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아무튼 그럼 디테일들 하나씩 뜯어볼게요. 우선 시각적으로 보이는 GB350 노멀과 스포츠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디자인입니다.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모두 클래식 바이크라는 카테고리의 기본에 충실한 그런 비주얼을 갖고는 있지만 이 노멀이 말 그대로 굉장히 스탠다드한 그런 스타일링을 갖추고 있다면요, 스포츠는 군데군데 좀 약간 스포티한 스타일링을 담아낸 그런 요소들이 있더라고요. 제일 먼저 시트를 보면요, 이 노멀 모델은 딱히 별다른 패턴이 없는 그냥 일체형의 2인승 가죽 시트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. 이 굉장히 무난한 디자인인데, 근데 말이 좋아 무난이지 사실은 굉장히 심심하고 밋밋한 것 같아요, 이 디자인은. 아니 이거는 진짜 혼다 디자인팀 약간 근무 태만이 아닌가, 좀 맴매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. 반면에 스포츠 모델은 딱 봐도 야 굉장히 스포티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시트 디자인이 잘 돼 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. 일체형이지만 이 텐덤석과 확실히 구분이 되도록 이 라이더 쪽 좌석은 일단 소재도 스웨이드 재질로 따로 좀 약간 레이아웃을 나눴고요. 여기에 엠보싱 패턴도 들어가고 테두리에는 빨간색으로 스티칭도 따로 입혔어요. 디테일도 제법 많고 제작 원가라던가 디자인에 상당히 힘을 좀 준 것 같은 그런 시트입니다. 사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시트 하나만큼은 진짜 호불호가 전혀 없는 스포츠 버전이 압승이 아닌가 싶어요. 두 번째로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외관 도장 부분인데요. 이 노멀 모델 같은 경우는 연료 탱크랑 배터리 커버 쪽이 모두 무광 페인팅을 적용을 했습니다. 근데 반면에 스포츠 모델은 유광 컬러로 도장을 했어요. 그리고 두 줄짜리 스트라이프가 들어가서 뭔가 조금 더 약간 분칠을 했구나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도 생각해보면 한 2010년대 이때는 맷블랙 컬러가 이 모터사이클 시장에서 좀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.
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취향상 유광 컬러를 훨씬 더 선호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역시 저는 스포츠 모델에 좀 더 마음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애초에 이 혼다 GB350 시리즈가 뭐 도장 퀄리티 자체가 좋고 고급스러운 뭐 그런 바이크는 아니기 때문에 무광 마감을 한 GB350은 뭔가 살짝 더 싼마이한 느낌이 나지 않나 싶은데 이건 뭐 제 취향이니까 뭐. 프론트 포크 쪽도 좀 차이가 있죠. 노멀 모델은 아무것도 없는 정육식 포크만 딸랑 달아놓은 진짜 완전 기본템 느낌인데 반해서 이 스포츠 모델은 이 검은색 포크 부츠를 씌워놨어요. 이렇게 시트라던가 도장, 이 프론트 포크 쪽만 보면 오히려 스포츠 모델이 좀 더 디자인적으로 예쁘면서도 클래식한 맛이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. 하지만 이 노멀 모델의 디자인이 더 좋은 부분도 있는데요. 바로 매니폴드랑 머플러 디자인입니다. 이 연료 탱크라던가 커버 이 도장과는 다르게 매니폴드랑 머플러는 오히려 노멀 모델이 약간 반딱반딱한 크롬 소재로 마감을 했고요. 스포츠 모델은 이 무광 블랙에 그냥 크롬 커버만 작게 올리는 정도로 처리를 했습니다. 이것 때문에 저는 GB350을 산다면 노멀 모델을 사고 연료 탱크랑 커버를 도색을 하던가 뭐 시트랑 포크 부츠를 이식을 해야 하나, 아니면 스포츠 모델을 사고 노멀 모델의 매니폴드랑 머플러를 이식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머플러 디자인 자체도 다르지만 이 각도도 좀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잘 보시면 스포츠 모델의 머플러 방향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뒤로 빼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. 이거는 아무래도 그 노면에서 마주칠 수 있는 한계를 좀 더 키우기 위한 그런 세팅이 아닐까 싶어요. 다음으로는 이 팬더 디자인도 많이 다릅니다. 이 노멀 모델은 좀 더 전통적인 스타일로 앞뒤 팬더를 길게 뽑아놨거든요. 특히 이 리어 쪽을 보시면 텐덤 그립도 있고, 그리고 팬더를 좀 넓고 여유있게 뽑아내다 보니까 이 리어 팬더 위에다가 등화류를 장착시켜놨어요. 그래서 살짝 클래식한 느낌도 있더라고요. 그런데 스포츠 모델은 리어 팬더 끝부분을 그냥 연장해서 등화류랑 번호판 브라켓을 그냥 그 아래에 달아놓은 그런 형태입니다. 요거는 사실 일반적인 네이키드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평범한 스타일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스포츠 모델에서는 좀 아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 등화 장치에서 이 턴 시그널 램프 디자인도 다릅니다. 이 노멀은 동그란 형태고 스포츠는 얇고 길게 좌우로 빠진 좀 그런 각진 형태예요.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타입이 굉장히 다른 바이크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전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딱히 둘 중에 뭐가 더 낫다 이런 느낌은 저는 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어차피 그놈인데 뭐. 근데 그놈이에요. 우선 이렇게까지만 보면 GB350 노멀과 스포츠는 디자인이 좀 크게 다른 것처럼 보이거든요. 그런데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. 바로 라이더의 포지션이에요. 기본적으로 이 모터사이클은 파워트레인 말고도 라이더의 포지션에 따른 차이만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한 운동 성능이라든가 주행 질감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동 수단이거든요. 확실히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두 모델의 지향점도 약간 갈리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. 가장 먼저 풋패그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. 이 사진 자료만 보시면 기본 모델은 라이더 풋패그가 약간 미션 커버 쪽 끝에 위치해 있는데, 스포츠 모델은 거기서 한참 벗어나서 좀 더 뒤쪽으로 풋패그가 후퇴한 위치에 잘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이 덕분에 이 노멀 모델은 완벽하게 기역자, 책상 다리에 좀 약간 편안한 다리 각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, 스포츠 모델은 살짝 이 백스텝 포지션이 되면서 이 무릎이 접히는 각도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. 물론 이거 사진상으로만 보면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, 실제로 이 두 차량에 앉아서 다리를 한번 올려보면 이 체감상 포지션의 차이가 꽤 날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핸들바 포지션도 많이 다릅니다. 이 확실히 핸들바 부분은 사람이 앉은 비교 사진만 보더라도 꽤 드라마틱한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이 노멀 모델은 핸들바가 라이더 쪽으로 많이 좀 앞으로 올라와서 양팔을 편안하게 얹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나오거든요. 그런데 이 스포츠 모델은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앞으로 전방을 향해 있어요. 그래서 팔의 각도가 어느 정도 접혀지는 노멀과는 다르게 스포츠는 양팔을 쭉 뻗고 약간 앞으로 향하는 그런 자세가 나오게 되더라고요.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카페레이서처럼 막 상체를 팍 수그리는 그런 포지션은 아니겠지만, 확실히 노멀이라던가 클래식 모델과는 좀 차별화가 될 정도로 살짝 공격적이면서도 와인딩을 공략하기에 수월한 그런 포지션이 나오지 않나 싶네요. 포지션 말고도 운동성에서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, 바로 휠 세팅입니다. 정확히 말하면 리어 휠의 사이즈와 폭이 완전히 달라요. 우선 노멀 모델은 18인치 휠을 쓰면서 폭이 130mm 정도 되거든요. 하지만 스포츠 모델은 17인치 사이즈로 휠 사이즈를 1인치 정도 더 작게 설정을 했고요. 대신에 150mm 사이즈로 폭을 완전히 큼직하게 키웠습니다.
이거는 아무래도 접지력이라던가 코너에서의 안정성을 고려한 그런 세팅이 아닐까 싶어요. 그리고 또 소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기어 페달도 차이가 있습니다. 스포츠 모델은 일반적인 기어 페달이지만 이 노멀 버전은 시소 기어 형태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이런 시소 기어 타입이 이 바이크를 탈 때 신발 선택의 폭도 훨씬 넓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신발 앞코에 데미지를 주지 않고 기어 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주행 환경을 좀 많이 배려한 그런 느낌입니다.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도 두 모델이 각자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지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이런 디테일들이 GB350이라는 바이크를 조금 더 다채롭고 재미있게 만들어주지 않나 싶습니다.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GB350의 노멀 버전과 스포츠 모델의 차이점을 한번 간단하게 속성으로나마 한번 살펴봤는데요. 일정을 보니까 6월 초에 지금 인증이 끝났고 올해 가을 한 9월 10월 안으로는 그래도 정식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어쨌든 영상을 보시고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나는 어떤 차량이 더 내 취향인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보면 무조건 GB350X로 갈 것 같긴 한데 이 커뮤니티 반응을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이 포지션의 차이 때문에 노멀 버전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높은 것처럼 나타나더라고요. 그래봤자 클래식 바이크인데 이거 뭐 불편해봤자 얼마나 불편하겠어. 다들 좀 강하게들 크셔야 되는데 이거. 아무튼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저희 빠르게 가는 조기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이랑 공유도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빠르게 가는 조기자 조용기였습니다. 여러분 안녕.